그가 마약왕이 될 수 있었던 건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날 필리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6년 10월) 새벽에 울린 세 발의 총소리와 함께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결박된 손과 발, 머리에 가해진 총상, 무려 3명을 무참히 죽인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은 인가와 멀리 떨어져서 사방이 사탕수수밭뿐인 오지였대요. 그날 농부가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핏자국을 못 봤다면 시신은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필리핀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3명이 한꺼번에 살해된 경우는 처음이어서 현지에서도 많은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들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드라마 카지노와 영화 범죄도시의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이죠. 당시 필리핀 현장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이지훈 경감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당시에 이제 필리핀에서 굉장히 그 한인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연평균 10건.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필리핀 경찰이 한국인 관련 강력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민들의 그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당시에 이제 한국 경찰청하고 필리핀 경찰청하고 서로 이제 MOU가 있었습니다. MOU가 있어서 그 당시 제가 지원을 해서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로 필리핀에 있던 이지훈 경감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필리핀으로 도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해서 수백 명에게 약 140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에 원금을 돌려줄 시기가 오자 필리핀으로 도망을 온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한에 의한 청부 살인이었을까요? 당시 그 청부 살인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가지고 최초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그 전형적인 청부 살해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형적인 청부 살인 방식은 그 한국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있거나 어디 사무실에 있으면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총을 쏘고 그 시신을 방치한 채로 그냥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 청부살인은 서거나 앉아있을 때 총을 쏘고 빨리 도망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총을 쏘면 총알이 들어가고 나가는 모양이 수평인데 이 피해자들은 총알이 아래에서 위로 향했다는 거죠. 네, 이 얘기는 아마 누워있을 때 총을 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봤을 때 현장에서 시신의 모습은 양손의 묶여있는 상태였고 다리도 묶여있고 입도 테이프로 감겨있는 상태고 뭔가 묻으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청부살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고 구타까지 죽이려고 이전부터 애쓴 흔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지훈 경감은 직접 살인사건으로 전환을 하고요. 코리안타운 탐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지 교민들로부터 피해자들이 박 씨라는 사람과 함께 살며 붙어 다녔다는 말을 들었대요. 네, 그게 바로 박광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필리핀에 정착하는 걸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박광렬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박 씨가 한인의 사무실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냐? 본인이 이제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서 그럼 이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했냐라고 물어보니 9시 반인가 뭐 10시쯤에 갑자기 마닐라에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면서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패스트푸드점, 그 졸립이라는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 세워달라고 해서 본인이 차를 태워서 그쪽에 세워주고는 연락이 안 됐다.
라고 그때 당시 했었죠. 박광렬을 조사한 뒤에 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는 못한 상태였어요.